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항상 금요일은 또 저만의 작은 파티를 이제 여는 날이었는데 이번 주는 제주도 갔다 오면서 이래저래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조금 제 간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 즐겁게 푸는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선물 ETF의 승인 소식을 시작으로 참 많은 소식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나왔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 어제 저녁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그리 좋지 못한 소식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몇몇 국가가 있죠. 그중 한 국가가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의 경우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는 모든 돈을 다 잃을 준비를 하라며 공격적인 경고에 나섰던 국가였죠.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이러한 정부의 영향일까요? 영국 국민들 또한 비슷한 기조를 보이는 것 같은데 무려 45%의 국민이 암호화폐 금지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베이가 나왔습니다. 영국인 45% 암호화폐 금지에 찬성을 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최근 영국 데이터 분석 업체 유고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영국인의 45%가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65세 이상의 응답자 중 63%가 암호화폐 금지를 찬성하였으며 이제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응답자는 21%만이 암호화폐 금지를 찬성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진보 진영 지지자에 비해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의 암호화폐 금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에서 금지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후 변화에 맞선다는 것은 지난 5월 이슈가 되었었던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전기와 탄소 배출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중 무려 56% 이상이 친환경 채굴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는 어떤 산업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이죠. 비트코인의 인식이 많이 괜찮아지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도박이다라는 인식이 이러한 프레임을 씌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중국발 퍼드를 조장했던 블룸버그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찾아오는 것 또한 이 블룸버그 기사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환호를 안겨주었던 프로시어스의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규정 위반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프로시어스 비트코인 선물 ETF 규정 위반 위기에 놓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목만 보았을 때도 상당히 자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블룸버그 통신이 프로시어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선물 계약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CME가 보유할 수 있는 선물 계약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미디어는 얼마 전 출시된 첫 미국 BTC 선물 ETF가 큰 인기를 끌면서 선물 계약 한도 규정을 위반할 위기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프로시어스의 이제 비트코인 전략 ETF 출시 이틀 만에 11억 달러 보유량을 기록하며 초유의 관심사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미 10월과 11월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가 추가될 전망이죠. 일단 내용만 보자면 참 상당히 좀 그럴싸합니다. 프로시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엄청난 자금이 몰리면서 말 그대로 한도 초과가 되어 규정이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참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을 절대 모를 리 없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ETF들 또한 이제 연이어서 폭파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블룸버그 측에서 퍼드를 조정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워낙 블룸버그에서 퍼드 조작 이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속에 조정이 다가오며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식들보다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월 이러한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월마트에서 라이트코인을 결제받는다는 소식이 나오며 라이트코인의 20% 급등 후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활기를 찾았었는데 알고 보니 가짜 뉴스였던 것이 밝혀져 다시 한번 폭락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퍼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월마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 전 매장에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비트코인 ATM 200대 미국 전역에 설치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월마트는 암호화폐 ATM 회사인 코인미와 제휴하여서 코인스타 키오스크 200개를 통해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22일 코인데스크 측은 이에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일단 확인 결과 월마트 측은 미국 내 수십 개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쇼핑객들인 코인스타 기계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으며 한 코인데스크의 편집자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봄으로써 이 서비스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비트코인 ATM기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는 소식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월마트의 경우는 거대 공룡 기업이죠. 지난 8월 당시 암호화폐 전문가에 대한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아마존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메이저 기업들이 이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매장 전역에 비트코인 ATM 기기를 설치했다는 것, 추가적으로 향후 실제적인 사업 확장에 관한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좋지 않던 시선을 개선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승인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와 이러한 행보들이 나온다는 것이 참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의 온라인 증권사이죠. 사실상 이제는 암호화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로빈후드에서 지난 9월 말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기존에는 페이팔과 같이 암호화폐 매수 매도는 가능했지만 매수한 암호화폐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 뭔가 아쉬움을 자아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갑에 대한 대기자 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지갑 대기자 명단이 100만 명 이상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CEO 블라드 테네프의 경우는 CNBC의 한 서밋에서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지갑 대기자 명단이 현재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빈후드는 지난달 고객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을 2022년 초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CNBC는 로빈후드의 CEO 이제 테네프의 말을 인용하면서 암호화폐는 분명히 자산 등급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사용의 용이성과 암호화폐의 글로벌적인 특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의 경우는 기존 전통 자산들만 제공을 하다가 암호화폐의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매출이 무려 45배가 폭증한 기업입니다. 이 45배면 말 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기에 로빈후드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더욱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를 향해서 암호화폐 규제 좀 똑바로 하라며 일침을 내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의 진출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관심을 가게 만들며 시장이 확장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는 상당히 과도기적인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에는 이제 세 부류로 나뉘게 되죠. 과도기 단계에 이제 시장이 망한다고 생각하여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투자자들과 되든 말든 아예 이 시장 자체에 관심이 없는 투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 생각하며 변동성을 견디는 투자자로 나뉘게 됩니다. 과연 이 세 부류의 투자자 중에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현재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답은 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선물 ETF가 승인이 되었음에도 아직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않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 선물 ETF의 승인이 이루어지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환호성을 내지르게 했던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물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왔던 JP 모건처럼 이번 상승은 선물 비트코인 ETF의 영향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 때문이다 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악의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영향력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죠. 이에 한 기업의 창업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다, 이는 업계의 엄청난 진전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TX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는 업계의 엄청난 진전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내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는 업계의 엄청난 진전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FTX는 규제 장벽의 문제가 해소된 후에 미국으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을 도입하면 보다 구조적인 암호화폐 관련 상품들이 출시될 것이며 미국에서 어떻게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며 시장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SEC 등과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에 대하여 현물 ETF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아니다, 그리 크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에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크게 확대 해석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물 ETF의 승인은 머지않은 미래 현물 ETF의 승인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인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이죠. 추가적으로 현재 현물 ETF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기업 그레이스케일인데요. 지난 10월 20일 그레이스케일 측은 GBTC 펀드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을 위한 승인 서류를 제출해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는 한참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난 8월 당시 20년 경력의 ETF 전문가인 데이브 라발르라는 인물을 채용하면서 ETF로의 전환에 100%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었는데 선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 기관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그레이스케일이 운용자금을 자주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요. 혹시 일주일 전인 10월 15일 그레이스케일의 운용자산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한번 확인해보니 약 508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는데 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 운용자산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된 것 같은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자산 약 570억 달러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총 운용자산 규모가 약 570억 달러를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은 전날 대비 5.5% 하락한 48.94달러, 이더리움 투자 신탁은 1.66% 하락한 37.9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약 62억 달러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62억 달러 하니까 왠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를 현재 환율로 따져봤을 때 무려 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유입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는 그레이스케일 단 한 곳에만 유입이 된 것으로 글로벌 비트코인 펀드에 유입된 것들을 다 합친다면 상상 이상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20년 12월 31일 당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운용 자금은 약 197억 달러로 이제 200억 달러가 눈앞이다, 역사적인 이정표 도달 직전이다 라고 했던 게 불과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배가 성장을 한 것인데 10개월 남짓한 시간 만에 370억 달러, 하나 무려 43조 원의 금액이 그레이스케일 하나의 펀드로 유입이 된 것이죠. 1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인데요.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추가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얼만큼의 가격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러한 어워드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올해 2021년 암호화폐 엑스포가 두바이에서 열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투명한 거래소상을 수상한 거래소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일지 얼마 전 특혜 의혹을 받은 업비트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나라 거래소였으면 좋겠지만서도 아쉽게도 우리나라 거래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거래소에서 상을 받았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2021년 암호화폐 엑스포 두바이에서 가장 투명한 거래소상을 수상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공식 채널을 통해 2021년 암호화폐 엑스포 두바이 어워드에서 가장 투명한 거래소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2021 프로젝트 매니저의 경우는 지난 몇 년간 고객들의 리뷰와 온라인 트래픽 및 재무 교환 등을 기반으로 바이비트의 성과를 판단한 뒤 해당 상의 수상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비트 홍보팀장은 바이비트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애호가들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편 바이비트의 경우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패널로 나서서 규제는 그 자체로 과제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정도면은 바이비트 측에서 저한테 홍보비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업비트의 경우는 해외 법인을 통해 우회 상장을 했다, 금융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과 비썸의 경우는 1천억 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아 비썸의 실소유주가 기소되는 등 안타까운 행보들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 2022년에는 우리나라의 거래소들이 정신을 조금 차려서 꼭 수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SEC와의 소송이 연장되며 많은 투자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가운데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거의 규탄의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SEC 너네들 때문에 XRP가 이더리움에 밀려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XRP SEC 때문에 이더리움에 밀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미 SEC 덕분에 이제 이더리움이 XRP를 제칠 수 있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지난 몇 년간 XRP는 암호화폐 2위를 유지했다. SEC가 이더리움에 홀패스를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더리움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 규제 기관이 아닌 시장의 힘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기사 내용만 보았을 때도 얼마나 울분에 찬 목소리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권에 관한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빵영의 말처럼 몇 년간은 솔직히 아니죠. 몇 년간은 아니지만 XRP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2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SEC의 전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공식 석상을 통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며 XRP는 증권 소송 중이다라는 프레임이 확실히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참 XRP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2017년 전고점 근처에도 못 간 유일한 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가총액 6위, 7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SEC와의 소송이 리플사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들어가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연장되는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증의 코인 XRP 이제 그만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좀 흘리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조정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9포인트 하락한 75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이 되며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서 다시금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된 비트코인의 재채기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 행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아직 지난 5월의 반토막 영향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는지 생각 이상으로 불안해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상승하는 시장은 당연히 없으며 끝없이 하락하는 시장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장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시장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시며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